02. 고전들 아이작과 작은 달. 앞장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과학의 발전에 해만 끼친 것처럼 그려졌다면 이제는 그런 인상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연구, 예컨대 식물학과 자연학은 자연세계의 세밀한 관찰에 근거한 놀라운 과학적 업적입니다. 이 위대한 철학자가 보여준 개념적인 명료함, 자연의 다양성에 대한 주목, 놀라운 지성과 개방적 정신은 이후 수세기 동안 그의 권위를 높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최초의 체계적인 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이며 그것은 결코 나쁜 물리학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자신의 물리학을 제시합니다. 물리학이라는 학문의 명칭을 따와서 이 책의 제목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제목에서 물리학이라는 학문의 이름이 생겨난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연학이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 하늘과 지구를 구별해야만 합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수정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 운동을 하면서 커다란 동심원을 그리며 지구 주위를 영원히 돌고 구형의 지구는 모든 것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다음으로 지구에서는 강제된 운동과 본성적 운동 사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강제적 운동은 밀침 때문에 생기고 밀침이 끝나면 운동도 끝납니다. 본성적 운동은 위아래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물질과 위치에 의존합니다. 각 물질에는 본성적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마다 고유한 높이가 있어서 언제나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흙은 바닥에, 물은 그보다 좀 더 위에, 공기는 좀 더 높은 곳에, 그리고 불은 훨씬 더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여러분이 돌을 하나 들었다가 떨어뜨리면 돌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데 본성적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속의 공기방울, 공기 중의 불, 그리고 아이들의 풍선도 위쪽으로 움직이는데 각각 본성적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이 이론을 비웃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주 건전한 물리학이니까요. 그것은 유체 속에 있거나 중력의 마찰에 영향을 받는 물체들의 운동을 올바르게 잘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경험에서 만나는 실제 사물들의 운동을 잘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말하듯 틀린 물리학이 아닙니다. 근사치로는 맞는 물리학이죠. 그러나 뉴턴의 물리학 또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근사치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모든 것도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것의 근사치일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은 여전히 조야하고 양적이지 않지만 그 이론으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일관되고 이성적이며 올바른 질적인 예측을 가능케 합니다. 그 이론이 수세기 동안 운동을 이해하는 가장 유용한 모델로 남아있었던 건 그럴만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미래의 과학 발전에서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은 플라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피타고라스의 직관과 피타고라스 주의의 가치를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밀레토스를 넘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수학이었지요. 피타고라스는 밀레토스에서 멀지 않은 작은 섬 사모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첫 번째 전기를 쓴 이암블리코스와 포포피리우스는 어떻게 해서 젊은 피타고라스가 노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보고합니다. 모든 것이 밀레토스에서 기원하는 셈이죠. 피타고라스는 널리 여행을 다녔는데 아마도 이집트와 바빌론까지 갔던 듯합니다. 그 뒤 결국 이탈리아 남부 크로토네에 정착하여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이고 학문적인 교파를 세웁니다. 이 교파는 작은 마을의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전 세계에 중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수학의 이론적인 유용성을 발견한 것이죠.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고 알려집니다. 수가 형태와 사고를 지배한다. 플라톤은 피타고라스 주의에서 성가시고 쓸모없는 신비주의적 인습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는 피타고라스 주의를 흡수하고 증류하여 유용한 메시지를 추출해냅니다. 수학은 세계를 이해하고 기술하는 최적의 언어다 라는 것이죠. 이 통찰의 영향력은 엄청나며 서구 과학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플라톤은 자신이 세운 학교의 입구에 이런 구절을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플라톤은 이러한 확신에 따라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그 질문으로부터 긴 우회로를 돌아 근대 과학이 출현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수학을 공부한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보이는 천체들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수학적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겠는지를 묻습니다. 금성과 화성과 목성은 밤하늘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별들 사이에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약간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들의 움직임을 기술하고 예측할 수 있는 수학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플라톤 학파의 에우독소스가 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이후 수세기에 걸쳐 아리스타르코스와 히파르코스 같은 천문학자들이 뒤를 이어 고대 천문학을 극히 높은 과학적 수준으로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학의 승리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남은 단 한 권의 책 덕분입니다.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죠. 프톨레마이오스는 기원후 1세기에 로마 제국 지하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천문학자였습니다. 당시는 그리스 세계의 몰락과 제국의 기독교화로 인해 과학은 이미 쇠락하여 거의 사라질 지경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책은 과학의 위대한 책입니다. 엄밀하고 정확하고 복잡한 이 책은 겉으로 보기에 무작위로 움직이는 행성들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는 수학적인 천문학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시력이라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예측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이 책은 피타고라스의 직관이 옳았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수학을 통해 세계를 기술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봐서는 이리저리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행성들의 운동도 그리스 천문학자들의 수세기의 작업 결과를 요약하여 체계적이고 정교한 방식으로 제시한 수학 공식을 써서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프톨레마이오스의 책을 펴서 조금만 공부를 하면 그 기법들을 배워 이를테면 미래의 하늘에서 화성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책이 쓰인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말이죠. 이러한 마법 같은 일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깨달음이 근대 과학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는 적잖이 피타고라스와 플라톤 덕택이라고 할 만합니다. 고대 과학이 몰락하고 난 뒤 지중해 지역에서는 어느 누구도 프톨레마이오스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처럼 재앙을 피한 소수의 다른 주요 과학 저작들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풍부한 상업적 문화적 교류 덕분에 그리스의 지식이 전파된 인도에서는 이러한 책들이 연구되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러한 지식이 인도에서 다시 서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보존할 수 있었던 학식 있는 페르시아와 아랍 과학자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천문학은 그 어떤 의미 있는 진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소 브라치올리니가 루크레티우스의 사본을 발견한 시기 즈음에 이탈리아 인문주의에 들뜬 분위기와 고대 문헌에 대한 열광은 이탈리아에 건너와 볼로냐와 파도바에서 공부하고 있던 한 폴란드 젊은이를 도취시켰습니다. 라틴식으로 표기한 그의 이름은 바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젊은 코페르니쿠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를 연구하고는 그 책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는 위대한 프톨레마이오스의 발자취를 따라 천문학 연구에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